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제목과 썸네일을 결정하기가 힘든 영상이었어요. 결혼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죠. 유튜브에 결혼이라는 단 하나만 검색해봐도 정말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옵니다. 무조건 걸러야 하는 남자, 여자. 결혼은 결국 이런 사람이랑 하게 됩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망합니다 등등. 결혼 잘하는 법에 대한 많은 유튜버분들의 생각이나 경험들을 구독자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죠. 저도 영상 몇 개를 시청해봤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거의 없어요. 틀린 말이라기보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성향, 그 정도의 차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어쩌면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찾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 정말 저 유튜버분들이 하는 말을 몰라서 고민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몰랐던 사항이나 새로운 점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마저도 관점만 다른 해석일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상대의 능력, 즉 최소한의 자본력이나 경제력 등을 보는 관점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시작부터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해 놓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큰 평수의 집 등을 이미 준비해 놓은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면 지금은 별로 가진 건 없지만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놨거나 언젠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들을 이야기해요. 보통의 유튜버분들은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의 자본력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선 전자와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그냥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결혼에 관한 많은 조건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에 대해선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은 거의 없다는 소리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맞는 사람이 누구냐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혹시 주위에 좋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높은 확률로 당신의 눈이 높다거나 당신의 인간관계를 의심해 봐야 하죠. 어느 쪽이든 그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눈이 높지 않은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착각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당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또 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당신의 눈이 높다거나 아직 본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소리겠죠. 사실 마음에 드는 인연을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욕심이란 놈입니다. 나보다 좋은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끊임없이 갈구하죠. 또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현재 나의 입장에 대한 객관화가 필수인데 이 부분에서 많은 착각과 오류가 발생됩니다.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뭐 별로 대단한 점도 없는 사람인데 주위의 다른 이성을 평가절하 하며 그래도 쟤보단 내가 낫지 않냐? 나는 저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티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리고 넌 아무리 좋게 봐도 5인데 네가 평가하는 사람은 적어도 6이나 7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나는 3인데 나는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내 자신을 잘 알고 난 좀 겸손한 편이니까 한 6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주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런 착각 속에서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위에서 말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눈이 높지 않은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가장 힘든 유형입니다. 아니, 연애 자체가 힘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쩌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고 넘어갈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5인지 3인지부터 아는 게 중요해요. 자기 객관화가 탑재된 상태에서 내가 5면 4에서 인연을 찾으면 됩니다. 6이나 7에서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7이나 8이 되면 돼요. 당신이 나보다 나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듯 상대도 나와 같을 테니까요. 7이나 8이 되는 방법에 대해선 많은 유튜버분들이 설명해주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테니 지금 내 입장, 지금 내 현 주소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라요. 사람을 수치상으로 판단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이해를 위한 예시였으니 설명이 되었다면 너그러운 이해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넘어왔습니다. 이제 그 기준에서 좋은 사람에 대해 말해볼게요. 제 주위에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야, 행복하냐? 결혼하니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넌 절대 결혼하지 마라. 아우, 너무 힘들어.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나 다시 돌아간다면 결혼 절대 안 해. 형, 난 틀렸어. 먼저 가. 다들 이런 엄살과 너스레를 떨어도 기본적으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이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복한 마음과 힘든 마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되면 행복한 점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죠. 육아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니까. 그럼 이 친구들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육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겪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혼 후 당신과 나,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점, 결혼해서 힘든 점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온전한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결혼이란 제도나 지금 현재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결혼한 친구들에게 물어서 얻은 대답이에요.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결혼해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없을 순 없겠죠.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지금 내 입장은 천차만별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부인이나 나의 남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깊게 생각해 봤어요. 결혼 생활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의 주제에 가장 부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의 과거 연애를 떠올려 보면 내가 고마움을 느끼거나 나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사람이랑은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과는 나쁜 기억보다 좋은 추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고맙다는 단어 하나로 표현될 수 있는 함축된 의미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날 이해해줘서 고마워. 날 소중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고마워란 이 말 한마디엔 상대에 대한 모든 존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갖고 싶은 선물을 사줬을 때에 대한 고마움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고마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주 표현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고마워라는 이 말 한마디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는지, 그 사람은 과연 나를 고맙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결혼을 생각하는 당신에게 좋은 답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의 연인에게 사랑해라는 말보다 고마워라는 말을 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